안녕하세요. 심리 커뮤니케이션 자기계발 전문가 오수영입니다. 오늘은요, 직장인 대화법에 관련된 책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 책입니다.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십니까가 본 제목이고요. 그리고 부제가요, 욱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직장인 생존 대화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상사분들과 그리고 이제 동료들 사이에서도 소통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슨 말을 쟤는 저 따위로밖에 하지 못하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발적인 책 제목에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십니까? 라는 책 내용을 가지고 오늘 리딩을 해드릴까 합니다. 1장 3절인데요. 1장 3절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말 잘하면 인간관계가 편하다. 부제는 이렇습니다. 말을 잘한다라는 것은 유창하게 말한다는 게 아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평생 직장이 사라진 요즘 퇴사는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게 되는 일이다.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된 회사에 사표를 툭 던지는 이유는 많다. 그 가운데 어떤 대표적 이유로 직장인들이 회사 문 밖으로 뛰쳐나오는 걸까? 취업포털 인크루트의 2018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표적인 4가지 이유가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가 이겁니다. 업무로드가 많거나 업무 구조가 비상식적일 때 이게 27.8%에 해당이 됐습니다. 두 번째가요, 동기나 상사 등 직장 동료와 관련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경우가 18.6%에 해당이 되네요. 그리고 세 번째가요, 이직 제안을 받거나 혹은 이직을 확정지었을 때 이 경우가 14.8%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요, 오랜 조직 생활로 잃어버린 내 생활을 되찾고 싶을 때 이 경우가 11.3%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직장인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되셔서 직장을 이직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나요? 이 외에 퇴사 후 구체적인 계획을 실천해야겠다고 결심한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건강이 악화됐을 때, 그리고 연봉 협상 전후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이 있는데요. 책에는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부분이다. 이는 곧 인간관계의 문제다. 18.6%의 직장인이 업무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퇴직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만큼 직장 생활에서 원만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회사는 온갖 인간 군상의 집합소다. 여러 성격의 직장인들이 모여서 생활하다 보면 소통에 차질이 생겨 관계에 금이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성질 급한 상사는 한시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를 하게 되는 경우다. 또한 권위적인 상사는 시도 때도 없이 욕설과 폭언을 남발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경우들도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하 직원들은 소통이 안 되는 상사의 경우에 뒷담화를 하는 일이 허다하고요. 동료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소한 일로 서로 상처 주는 말을 내뱉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되는데요. 만약 사람을 대신해 로봇이 일을 한다면 이러한 관계의 잡음이 생길 리가 없을까요? 그러나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사람들과 부대끼는 동안 부시불식 중에 상대의 감정을 해치거나 혼자 감정이 상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 정도가 심해져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마침내 퇴직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더 만족스럽게 하려면 관계가 삐거덕거리는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할 텐데요.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서 일상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대화법입니다. 다년간 기업체에서 소통 강의를 하면서 수많은 직장인 분들과 상담을 해본 결과 관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화법이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직장인들 상당수가 제2 외국어에는 능통하지만 초보적인 대화법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우리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같은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아주 천지 차이일 텐데요. 이와 함께 대화의 기본 자세가 경청과 공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텐데요. 이를 도외시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거죠. 상사와 직원 그리고 동료들 사이에 앙금이 생기게 된다면 경청과 공감이 결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가 말한 내용을 잘 듣는 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대에게 감정을 이입하고 상대와 공감을 만드는 것도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월감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경청과 공감을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늘 불통이 생기고 관계가 삐거덕거리면서 불편한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말을 잘한다라는 건 유창하게 말을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직장에서 말을 잘한다라는 건 아나운서처럼 웅변가처럼 탁월한 언변을 발휘한다라는 의미가 아닐 텐데요. 직장에서 말을 잘한다는 건 곧 상사와 동료, 부하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잘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을 잘하는 직원은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스트레스, 격한 감정을 경험하는 일이 적게 되는 거죠. 말을 잘하면 인간관계가 편하고 직장생활이 만족스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책의 1-3에 개당내는 부분에 전체 팁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단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특히 직장에서 말을 잘 한다라는 건 아나운서처럼 웅변가처럼 탁월한 언변을 발휘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직장에서 말을 잘한다는 건 곧 상사와 부하, 동료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잘한다라는 것이다. 자, 이 부분 명심을 하시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마음을 나누고 하나가 되어줄 때입니다. 그것은 비단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부하 직원 그리고 동료 그리고 상사의 말을 들어주고 마음을 나누고 하나가 되어줄 때 직장 생활을 원활히 잘 할 수 있는 리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1-3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십니까? 라는 직장인 생존대화법의 책의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